안녕하세요. 피어슨 PT의 박은정 본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민, 유학, 호주가 대부분 많으시고 또 유학, 그다음에 이민, 미국 쪽이 또 많으시네요. 저는 사실 좀 유럽 쪽에서 저희 시험을 받고 있는 건 아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전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보긴 하는데, 와, 이렇게 또 유럽을 가시기 위해서 저희 시험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인제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오늘은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어슨 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제 아무래도 기준은 피어슨 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피어슨 PT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PT 시험 각각 테스트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어슨 PT 시험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제 오늘 피어슨 PT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어슨 PT 코리아에서는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No Stress English Test라고 잡아 봤습니다. 물론 인제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영어 시험은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스트레스를 쪼끔은 덜 드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인제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아 봤고요. PT 시험이란 무엇인가? 인제 잘 아시겠지만 PT 시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T 시험은 Pearson Test of English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PTE 시험이시고 컴퓨터 베이스의 100%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서 사람한테 평가가 받는 게 아니라 AI가 평가하는 스트레스가 없고 가장 공평하게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공평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어슨 PT 시험은 만 16 세부터 어카운트가 생성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내가 생일이 지난 날부터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써 주셨던 유럽 등에도 어 대학 입학, 이민 비자, 취업, 워커밋 등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인정받는 공식 영어 시험, 즉 공인 영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그 시험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인 영어 시험이시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PT 테스트가 한국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많이 없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시험입니다. 토플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시험이고 여기에 많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호주에서는 다른 어떤 공인 영어 시험보다 제일 많이 보는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안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PT 시험은 제가 아까 제가 왜 인제 그 여러분한테 "어떤 나라로 가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가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PT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PT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려서 설명을 할 건데 피어슨 PT 시험에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는 PT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PT 아카데믹은 PT 아카데믹이 있고 PT 아카데미 UKVI가 있는데 이제 PT 아카데미 시험을 제일 많이 보시고요.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99%의 분들이 인제 이렇게 시험을 PT 아카데미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PT 코어는 인제 아까 제가 여쭤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PT 코어는 캐나다에 이민, 취업을 위해 가시는 분들의 전용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제 캐나다로 학업이 아닌 학교를 가는 학생 비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제 취업이나 이민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시는 영어 시험이십니다. 그다음에 인제 PT 홈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볼 일이 없어서 이거는 우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학업으로 가신다. 그럼 무조건 PT 아카데미. 그리고 '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 이런 분들만 PT 코어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인 영어 시험은 네 가지 영역을 봅니다.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시험을 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믹은 유아,
그리고 이제 PT 코어는 캐나다 전용 이민 시험입니다. 취업. 그럼 PT 아카데미 특별한 이유, PT 아카데미 인제 PT 시험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PT 코어도 포함해서 PT 시험은 세계 최초로 완전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지분 잠깐 봤는데 컴퓨터로 완전 이루어진다는 거는 네 테스트 센터에 가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완전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시고 AI가 평가하는 시험으로 평가자한테 즉 원어민과 눈을 마주 보고 인터뷰식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염려가 조금은 덜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보시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와 의해서만 점수를 주는 AI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평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제 PT 시험 같은 경우는 최대 맥시멈 2 시간이 소요되시고 이 안에 스피킹 시험까지 모두 보시게 됩니다. 즉 다른 시험같이 스피킹 시험을 따로 예약해서 보실 이유가 없고 그럴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95%의 시험 결과가 48 시간 안에 나옵니다. 이 시험 결과가 48 시간 안에 나온다는 뜻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 성적표가 이메일로 발송이 돼서 시험을 보신 테스트 테이커가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바로 원하시는 아카데미 인스티튜션이나 학교나 아니면 원하는 기관에 송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48 시간 안에 나오신다는 거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시험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내 시험 결과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면 바로 다시 시험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24 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신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어 아직 24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인제 24 시간이 안 남았는데 내일 당장 시험을 보셔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국은 좀 운이 좋게도 한국어 고객센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전화로 시험 예약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시험 예약하시고 페이먼트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PT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로만 100% 보고 AI가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평하고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이신 거고 사실 뭐 콘텐츠나 강화된 보안 뭐 이런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모든 공인 영어 시험은 각각의 나라의 이민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사실 어떠한 시험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른 내용들은 제가 뭐 특별히 PT가 더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PT의 특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시험 총 시간과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시험들이 PT, IELTS, 토플 인제 PT는 뭐 쪼끔 빼고요. 양심적으로 IELTS와 토플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학이든 이민을 생각을 안 해 보신 분조차도 IELTS나 토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두 시험이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IELTS 같은 경우는 올해 50 주년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토플은 60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PT 시험은 그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은 브랜드 파워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ELTS 그리고 토플과 비교해서 PT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은 여러분들이 왜 PT를 선택해야 하는지, 특히 한국인으로서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는 컴퓨터로 100% 보는 시험이시고요. IELTS 같은 경우는 컴퓨터 베이스, 페이퍼 베이스가 아직 있죠. 그다음에 토플도 컴퓨터로 보신 시험이고 모든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가지 영역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여기다가 타 시험 비교 저렴한 시험 비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시험 중에 한 시험은 스피킹 테스트를 따로 예약을 해서 보셔야 돼요. 즉 내가 쓰기, 듣기, 읽기를 먼저 예약을 하고 다시 스피킹 테스트가 예약 가능한 날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같은 날 보시게 된다면 오전에 3 가지 영역을 보시고 오후에 스피킹 테스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3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과 이런 거는 인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맥시멈 2 시간 안에 시험을 끝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토플이 인제 시간을 3 시간 몇 분에서 2 시간으로 확 줄였죠. 이제 그러면서 호주에서 이민국에서 당분간 토플을 받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인제 아무래도 또 그 토플 이제는 다시 호주에서 토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은 각각의 이민국들의 그런 요구 사항이나 이러면서 굉장히 업데이트도 잘해야 되고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킹 테스트까지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없으실 거고 시험 시간 최대 2시간 소요되십니다. 이거는 모든 시간을 다 소요하셨을 때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세요. 조금 더 빨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5% 시험 결과가 48시간 안에 확인 및 성적표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타 시험들 같은 경우는 시험 결과는 확인이 언제까지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시는 거고 시험 성적표를 받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소요가 되시죠. 그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 등에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유카스로 대학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4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입학 원서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IELTS나 토플 같은 경우는 특정 숫자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면 돈을 내고 학교에 성적표를 송부해야 되지만 PT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성적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00개의 대학의 성적표를 보내셔도 추가로 내셔야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가 10점에서 9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IELTS는 0점에서 9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모든 공인 영어 시험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PT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개 대학에서 2,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하버드, MIT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P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UIUC가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대학이거든요. UIUC를 가시는 분들은 PT를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UIUC는 듀오링고와 토플과 IELTS만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이민 시험이 따로 있죠. PT 코어라고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영국 유학으로 가시는 분들은 현재 캠브리지 대학을 제외한 모든 영국 대학들이 즉 옥스퍼드를 포함한 모든 영국 대학들이 PT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에도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캠브리지는 IELTS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PT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뉴질랜드 가시는 분들은 100% 대학 입학, 간호학 모든 면에서 이민, 취업, 대학 모든 면에서 100% 가능하시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홍콩 대학교나 싱가포르 대학은 전 세계 탑5, 탑6 안에 들어간 대학이잖아요. 그런 대학에서도 PT로 입학이 가능하시고 말레이시아로 혹시 가신 분들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있잖아요. 6개. 그 대학에서도 PT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럽으로 가신 분들 유럽에서도 PT 시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PT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제가 대학교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PT 시험을 이제 보시면 PT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는 PT 아카데미, PT 코어가 이제 PT 코어는 캐나다 이민 전용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PT UKBI도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PT UKBI는 사실 많은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영국으로 파운데이션 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가실 때 제일 많이 가시는 프로그램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영국 파운데이션 가실 때 필요한 시험이신데 제가 이제 30만 원하고 아까 앞에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제일 그나마 저렴한 시험이라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현재 오피셜 시험 fee는 30만 원이고 잘 아시겠지만 인제 지금 테스트 글라이더도 갖고 계신데 저희가 10% 할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10% 할인 코드를 넣으시면 27만 원으로 다운이 돼서 현재로선 제일 그래도 저렴한 시험 비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제발 할인 코드 넣으실 때 맨 마지막에 페이먼트 전에 넣으셔야지만 valid 하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인제 이거 보시면 성적표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다른 공인 영어 시험과 이렇게 호환될 수 있도록 제가 인제 표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officially 호환되는 성적표세요. 그런데 성적을 요구하는 기준은 각각 대학교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꼭 시험 English requirement는 꼭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는 6점 IELTS 6점이요. 근데 어떤 건 아예 PT 같은 건 48점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45점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시험에 대한 각 대학의 English requirement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많은 성적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버롤 성적표가 있고 평균 점수죠.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의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이 내 시험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험 보면 이 날짜까지 시험이 유효하구나. 그러면 그 날짜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비자는 어플라이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각각 본인들의 본인 성적표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쪼끔은 더 자세한 그 스킬 점수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성적은 48 시간 안에 발송이 되실 거고 성적은 2 년간 유효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아까 호주든 미국이든 이민 생각하시는 분 중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희 피어슨 PT 시험이 가장 많이 보시는 유명 직군이나 유명 학과가 어디냐면 대부분은 메디칼 쪽이나 에듀케이션 대부분 인제 영어 성적을 되게 높게 요구하는 전공 및 직군에서 저희 PT 시험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비자 너스 비자 스크린에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현재 2024년 CGFN에서 발표한 정식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너스 비자 스크린에서 PT 테스트가 49% 봤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비자 스크린에 100 명이 신청하셨으면 그중에 49 명은 PT 시험을 보셨다는 거고요. 가장 선호하는 시험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PT 성적이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은 오버롤 55 점, 스피킹은 50점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호주 사실 호주 널스의 저희 PT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이 저희 PT 시험이 55 점 50 점이잖아요. 호주는 65 점인데 IELTS는 미국이든 호주든 똑같이 7.0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아무래도 왜 PT를 좀 더 선호하실 수 있냐.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은 게그 면허 전환이 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NCLEX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셔야 되지만 호주는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시고 경력 있으시면 면허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 PT 시험을 많이 보시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쪽 간호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민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PT 시험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스피킹 테스트 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읽고 녹음하기, 듣고 녹음하기 이런 형식으로 원어민과 눈을 마주 보고 인터뷰를 보실 필요가 없는 스피킹 시험으로써 아무래도 기다리는 스트레스도 없고 원어민 채점자의 개인 평가 기준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은 자기들만의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20개 이상의 다양한 억양 심지어는 사투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된 AI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평하다고 느끼실 거고 사람과 마주 보고 보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는 영어 시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분 만에 시험을 마쳤거든요. 뭐 제가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쪼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긴 했는데 최대 2 시간 중에 시험 시간은 얼마든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 뒤돌아가기는 안 되니까 앞으로 가시기 포워드 하시기 전에 꼭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 저희 내부 데이터에 보면 PT 시험은 한국 국적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1.8회 정도 보시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한국에서 시험 보신 분들의 PT 평균 점수가 58점 즉 IELTS 6.5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PT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의 수능 영어 문제와 쪼끔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익숙한 문제 유형이시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PT 영어 시험의 장점 및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테스트 포맷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문제를 뒤에서 그 테스트 글라이더에 담당하신 분이 시험 문제 유형들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포맷은 패스를 할 거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PT 시험을 보시려면 사실 이 시험이 나한테 맞는 시험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뭐를 권유를 해 드리고 싶으냐면 PT 어카운트를 만드는 건 무료세요. 그러니까 본인 PT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프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프리 리소스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킬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무료 비디오 강의도 보실 수 있고 문제도 풀어 보실 수 있고 가이드 프랙티스 테스트도 있고 다양한 팁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스마트 프랩에서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여기다가 약 60개 이상의 문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풀어 보시면서 과연 PT가 나한테 맞는 시험인지, 그리고 PT 시험을 보시기 전에 '아 PT 시험 문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지금은 문제 유형을 보여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PT 시험 스피킹 첫 번째 문제가 읽고 녹음하기거든요. 그럼 대부분들이 "어우 쉬운데? 이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라고 해서 바로 PT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PT 시험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채점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프리 리소스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들이니까 본인한테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스터디 플랜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모든 자료를 꼭 다 경험을 해 보시고 PT 시험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끝났는데요. 인제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보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해 드리고, 이게 테스트 글라이드에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테스트 글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아하, 여기 왔습니다. 질문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한테 첫 번째 주신 질문이 DI과 RL이 사람 채점으로 바뀐 후부터 익스텐스 스피킹 점수가 50 점으로 반토막 나는 경우가 계속 있던데, 이건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실 건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절대 템플레이트 쓰지 마시라고. 템플레이트는 참고용일 뿐이지, 템플레이트를 그대로 쓰시면 뒤에 테스트 글라이더 좀 이따 설명을 하시겠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고, AI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찾아내는 게 이 사람이 템플레이트로 점수를 썼는지를 시험을 썼는 답변을 썼는지를 보는데, 사실 사람이 이제 랭귀지 엑스퍼트가 들어가면서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스피킹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피킹에 쓰신 컨텐츠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못했다 저런 거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을 보고 차라리 사실 AI가 빵점 처리한 거를 랭귀지 엑스퍼트가 보고 '이거는 빵점이 아닌데?'라고 인정하면 쪼금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시험장 가서 무조건 컴퓨터로 보셔야 돼. 집에서 보시는 거 없어요. 예전에 팬데믹 기간에 그랬고요. 리스닝 파트 성적 높이려면 어떤 파트가 중요한가요? 리스닝 파트를 높이려면 리스닝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제가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이건 좀 이따 테스트 글라이더 쪽에서 문제를 좀 이따 설명해 주실 때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시험을 친 후에 여권을 아니요. 그 맨 처음에 입력하셨던 여권으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여권을 갱신한 여권을 연계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본인이 그 어카운트 만드실 때 여권 번호 넣으시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연계되지는 않으시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그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주 아프라 점수 트레이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점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점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신 게, 제가 알기로는 66 점으로 하나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수도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도. 사람이 채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AI가 먼저 채점을 하고 사람이 그 내용의 콘텐츠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듣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봅니다. 2025 년도 PT 유형 이거를, 죄송하지만 저는 직원인데 저는 유형이 변동이 있을 거라는 업데이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없을 거랍니다라고 확신을 100%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제가 업데이트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오전 8 시만 있는 경우는 본인이 시험 예약을 늦게 하셔서 그래요. 밑에 빠른 먼저 지금 저희가 사실 오전 압구정행 같은 경우 9 시에 시작을 하고 저희 서울시청이 8 시에 시작하잖아요. 이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아침만 남았다라는. 마이크 꺼 주세요. 본인이 8 시, 9 시만 남았다는 건 이미 그 외의 시간은 다른 분이 다 예약을 먼저 하셔서 그러세요. 그래서 시험 필요하시면 좀 빨리 예약을 하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진짜 빨리 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3월 달에 3월 1일 날 휴일이고 3월 3일 날 어
휴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월 1일, 3일 다 문을 닫아서 제가 3월 1일 쉬인 거를 오후 타임으로 옮겨 놨어요, 압구정을.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3월 달에 오후 6시 반 타임이 생길 예정이니까 직장인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오후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압구정 테스트 센터에서 예약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발음 감면 스피킹 점수 채점되는 게 있는 건가요? 한국인들 발음 감안해서가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개의 억양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음만 분명하게 한다면 한국인 억양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를 받으신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한국인들 발음이 아니라 발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억양이지 한국은 발음이 납니다. 네, 비슷해요. 아카데미랑 제너럴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PT 코어 있잖아요. 그게 IH를 치면 제너럴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PT는 제너럴을 쓰실 수 있는 게 캐나다 이민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키보드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1초 정도 느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서버 연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사에 이미 문의를 해놨고 좀 고쳐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은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PT 출정관 9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으시면 9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PBC가 저희가 서울시청에 있는 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직영 테스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되게 둔감한가 봐요. 저는 이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혹시 정말 나는 너무 싫다. 이거 날 너무 그러니까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한다 이러시면 저는 차라리 압구정보다는 서울시청 테스트 센터 가서 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볼게요. 제가 퇴피가 안 된단 말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울시청 헤드셋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 자기소개 시간에 그게 있어요. 그 테스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바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제가 헤드셋이 저희 본사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꿔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보시면 어떤 분들이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로 바꿔 달라고 하셔야 돼요. 헤드셋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름 말하고 이런 음질 테스트할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인제 이때 자기 필요한 막 템플레이트 써 놓고 계신다거나 이러시면 아무래도 시험 막 시작해서는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되고 테스트 센터를 바꾼다는 건 시험 자체를 다시 예약하시는 거잖아요. 시험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리펀드 policy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본인이 2주 제가 알기로는 2주인데 2주 그게 안 남아 있으면은 안 되시거나 돈을 아마 추가로 내시거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시험 예약하실 때 모든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IH를 보시든 PT를 보시든 토플을 보시든 제발 부탁인데 리펀드 policy나 시험 체인지 policy나 리테이크 policy는 꼭 읽어 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15번 시험 봤는데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으신데 그거 아시죠? 2024년 8월 8 일부터 그날부터 12번 이상 1년 안에 12번 시험 이상 보시면 1년 되는 날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서울시청 시험장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서울시청 시험장은 저희가 본사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테스트 센터가 얼마나 차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테스트 센터가 예약이 안 차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청에서 늘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시험이 없다라고 그거를 늘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스트 센터에서 봤을 때는 시험이 안 차는데 이거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오후 시간이 필요하면 이건 제가 요청은 해볼 건데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질문을 다 커버한 것 같고 그 뒤에 우선 인제 테스트 글라이더에서 제공하시는 그 문제를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가격 올랐다고 오른 가격 다시 내라고요? 이거는 안 되세요. 오전 8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 시간에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개개인의 니즈를 맞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침 시간을 둔 이유는 이유가 있고 본인이 그 시간에 빠르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없앨 수는 없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T 60력이 H 7.0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공식 호환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 점수들은 각각 움직일 수 있어요. IH 7.0인데 PT를 뭐 68점을 요구할 수도 있고 64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각각 기관의 본인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스트 슬라이드 쪽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뱅크 컨텐츠 리드 신이래라고 하고요. 이제 은정님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이 PT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20분 정도 동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서 너무 빠르면 채팅창을 쳐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단기간에 PT 목표 점수 달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1년 동안 PT를 공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PT를 한두 번 정도 좀 보신 분이라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보셨거나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T의 채점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맞으면 점수를 주겠죠. 근데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주관식처럼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문제 유형별로 다양한 이 스킬 트레이트 특성에 따라서 원점수가 부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프로넌시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루언시, 유창성을 평가를 하고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에 컨텐츠도 평가를 하고 라이팅은 뭐 형식이나 문법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휘력, 보캐뷸러리를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원점수를 가지고 이 아래 보이는 4개 동그라미 이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스코어나 아니면 오버롤 스코어로 환산이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게 내가 다 뭐 똑같이 뭐 60점 맞았는데 오버롤 스코어는 6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을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 봤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환산이 각각 다 돼서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버롤 스코어라는 애는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리딩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서 조금 그 문제들을 내가 잘 못 풀었다 이러면 그 리딩 점수가 뭐 조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오버롤 스코어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원점수를 줄 때 특정 문제 유형의 가중치가 더 높은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내가 빠르게 받으려면 이게 내가 정말 고득점 막 80점, 막 85점, 90점 이렇게 맞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한 뭐 60점만 넘으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점수에 더 영향을 주는 문제 유형들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고 요게 지금 파트 1에 있는 스피킹 라이팅 문제들인데 이거 이미 많이들 되게 공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옆에 이 빨간 표시, 체크 표시 해놓은 건 뭐냐면 리드 얼라우드라는 이 첫 번째 있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나의 리딩과 스피킹 점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그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스코어를 환산을 할 때 요 두 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리드 얼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둘 다 좀 잘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다 이러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파트 1에 있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랑 3에서 조금 또 가중치가 높은 원점수가 좀 비중이 큰 유형들은 여기에 보이는 이 5개 유형들 그래서 이제 리딩에서 필인 더 블랭크 유형이랑 리스닝에서 요거 3개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채점 기준 얘기를 할 때 아까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PT 아카데믹 스코어 가이드라고 치시면 피어슨에서 그 공식으로 주는 PDF 자료 되게 긴 이 스코어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들 안 보시고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고 좀 많기도 하긴 한데 저는 이거를 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좀 점수가 왜 이게 안 나왔을까 할 때 궁금증이 좀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스코어 그레이드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세이, 라이트 에세이라는 게 파트 1의 마지막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컨텐츠 점수가 있고 폼 점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0점이어도 이 문제는 라이트 에세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0점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라이트 에세이 문제가 아까 제가 가중치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라이팅 점수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앤데 여기서 0점을 받으면은 나의 라이팅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 문제 유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나 폼 점수가 트레이트로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들 컨텐츠랑 폼이 동시에 들어간 애들은 라이팅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 나오는 서머라이즈 리튼 텍스트, 그 요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에세이 문제, 그리고 서머라이즈 스포큰 텍스트, 리스닝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 있잖아요. 얘네는 컨텐츠랑 폼이 둘 다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0점이 나와도 그 문제는 그냥 다 0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중요하고 잘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점수가 포함되는 문제는 파트 1의 거의 모든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리드 얼라우드, 그 다음에 리피트 센텐스,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리텔 렉처, 이 문제 유형들은 전부 컨텐츠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킹 공부할 때 스피킹은 플루언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플루언시는 물론 중요해요. 스피킹에서 모든 문제에서 다 플루언시를 측정을 하니까. 근데 대신에 콘텐츠 점수가 0점을 받으면 그 문제는 다 0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콘텐츠나 폼이 들어가는 문제는 내가 적어도 정말 부분 점수라도 1점이라도 받아야 다른 점수들도 같이 이제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세이 퀘스천 아니다. 서머리즈 리튼 텍스트 퀘스천 조건들이 이제 제가 그러면 콘텐츠 0점 조건은 뭐고 뭐 1점 조건은 뭐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식 가이드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서 다시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튼 텍스트는 이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나 주고 이거를 밑에 이제 요약을 이 칸에다가 요약을 해서 넣는 건데 컨텐츠는 0점이 뭐냐면 텍스트를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전달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용에 왜곡이 있으면 이게 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폼 점수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원 싱글 센텐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수험자분들은 이거를 그래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목 테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유저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요약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원 싱글 센텐스가 한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폼에서 0점을 받아서 이 문제를 다 0점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요약문 쓸 때 한 문장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단어 수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5단어 미만 아니면은 75단어 이상, 그러니까 더 이거 넘게 쓰면 이것도 0점이 나오니까 이 사이로 들어오게 요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험장 가시면 워드 카운트가 이 창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내가 이거 5단에서 75단 사이로 써야 되겠다라는 것만 이제 인지를 하고 가셔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대문자로 쓰는 것도 외국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IELTS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문자로 쓰시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실제 사용자 답변인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마침표예요. 그래서 아까 원 싱글 센텐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 싱글 센텐스가 아니라 중간에 문장이 끊겼죠. 그래서 세 문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폼이 0점이 돼서, 이분은 이 문제를 그냥 다 0점을 맞으셨어요. 사실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요약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아쉽게 이 폼을 맞추지 않는 바람에 0점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꼭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에세이는 그냥 에세이 이렇게 쓰는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0점 조건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문제에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완전히 무관한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템플릿을 쓰는 경우. 그래서 템플릿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폼 점수는 지금 2점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폼을 2점을 웬만하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2점을 받으려면 그냥 200단어에서 300단어 사이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0점을 받으려면 120단어보다 적게 쓰거나 380단어보다 너무 길게 많이 쓰시면 그러면 0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애매한 길이들은 1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폼은 글자 수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2점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리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0점이 분리 포인트가 딱 지금 보는 이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으로 내가 안 쓰고 이 바디 패러그래프에다가 뭐에 좋은 점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은 점 1번 뭐뭐, 2번 뭐뭐, 3번 뭐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리스트 형식으로 쓰시면 폼이 0점이 나오니까 반드시 에세이 형식으로 문장을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머라이즈 스포큰 텍스트는 파트 3 맨 처음에 지문 듣고 요약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머라이즈 리튼 텍스트랑 조금 좀 비슷한데요. 콘텐츠 점수 역시 강의 내용이랑 무관하게 쓰면 안 되고 주 내용을 이제 내가 잘 요약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콘텐츠 0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폼 점수는 50에서 70단어 사이로 들어와야 돼서 아까 그 서머라이즈 리튼 텍스트하고 조금 글자 수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2점을 받으려면 50에서 70단어 사이로는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최악의 경우에는 0점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뭐 1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컨텐츠랑 폼이랑 둘 다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시험에서 채점 기준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점수를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절대 하면 안 되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템플릿 관련해서 이제 그 익스텐디드 스피킹 점수 잘 안 나왔다고 하신 분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마 요거 때문이실 수 있어요.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라는 이 문제들 한 3-4문제 정도 나오고 시험 하나당, 그리고 25초 동안 준비 시간 주고 40초 동안 말하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원래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게 템플릿을 써서 유창하게만 말하면 된다. 왜냐하면 플루언시가 중요하니까였는데, 요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 하반기에 컴퓨터 채점 플러스 사람 채점관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은정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람 채점관은 컨텐츠만 채점해요. 뭐 내 발음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컴퓨터 베이스드 채점이고요. 근데 이 사람 채점관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템플릿을 많이 쓰니까 이게 컴퓨터가 걸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또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템플릿을 쓰지 않았는데 뭔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답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컨텐츠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 채점관이 도입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템플릿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템플릿 그냥 유행하는 템플릿 많이 썼더니 이 스피킹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쓰면 되고 어떤 거는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템플릿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다 금지다라기보다는 이 콘텐츠 채점 기준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제 이 왼쪽에 있는 템플릿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I have a very beautiful picture in front of me,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유저분들의 한 30%가 다 이 템플릿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들어보면 이거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컨텐츠 채점 기준 볼게요. 0점부터 볼게요. 0점에 보면 some disjointed elements라 그래서 이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significant amounts of pre-prepared material, 그러니까 템플릿을 쓰는 그런 것들이 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채점 기준에서 명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점 같은 경우는 some basic elements, 기초적인 거는 얘기를 했지만 does not make clear their interrelations,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1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템플릿 부분 보면 제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약간 그 템플릿에서 내용이 사실상 되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사실 많이 빠져 있고 요 키워드 요 부분만 이제 실제로 데이터랑 관련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콘텐츠적으로 조금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템플릿을 이렇게 막 달달 외운 템플릿을 쓰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템플릿을 썼을 때 내가 잘못하면 정말 콘텐츠 점수가 확 깎이면서 얘가 0점이 나오면 내가 플루언시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내 프로넌시에이션 아무리 좋아도 0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니면 이제 쓰더라도 좀 변형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 채점 기준에서 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템플릿을 조금 쓴 답변이었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자, 그래프 제목 위에 나온 거 이분이 읽으시고 숫자 정보가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요렇게만 이제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서 봤던 그 채점 기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사전에 암기한 답변이나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요소를 얘기를 하면 0점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분은 그냥 베이직 엘리먼트로 예를 들면 이 구성 그룹이 이제 이 파이 그래프의 그룹이 뭐뭐가 있고 제목이 뭐가 있고 뭐에 대한 그래프고 되게 기초적인 그런 요소들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를 하건 추세를 얘기를 하건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최대 일정밖에 받을 수 없는 답변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대체 잘한 답변은 대체 뭔가요?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이제 이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 앤서를 제가 또 들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좀 모델 앤서에 내용을 이제 좀 많이 넣으려고 되게 빨리빨리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100%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se pie charts show how the age distribution of the Japanese population changed between 1980 and 2020. Overall, the population has become predominantly older over the 40 years the charts cover. The largest change occurred in the 65 plus population, which more than tripled from 9% to 29%. All three of the youth categories were approximately cut in half, with toddlers plummeting from 7% to 3%, children dropping from 16% to 8%, and teenagers falling from 14% to 9%. The adult population, which includes the largest age range from 25 to 64 years old, underwent comparatively minor change, dipping slightly from 54% to 51%. These pie charts show how the age distribution of the 네, 들어보셨죠? 자, 이거 너무 이분이 되게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0초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 앤서 제공을 할 때는 이제 이 내용을 파이 그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다루는 답변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내용을 조금 빡빡하게 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40초 동안에만 다 말을 하면 되고 사실은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키 디테일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모델 앤서라서 정말 잘하는 원어민 분이 이제 하신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느리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4점에서 5점 콘텐츠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컨텐츠에서 Overall, the population has become older over 40 years 하고 이게 어떤 그래프였냐면 그 40년 동안 일본의 그 인구 구성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에 걸쳐서 이 인구가 일본의 인구가 고령화가 됐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the largest change occurred 이래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에이지 그룹에서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키 엘레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파이 그래프 두 개를 보고 키 엘레먼트 얘기했고 릴레이션 관계 얘기했고 컨클루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컨텐츠에서 여러분이 4점에서 5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템플릿을 외우냐 안 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템플릿을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템플릿이 되게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그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화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화된 답변을 이것도 역시 PT 그 피어슨 공식에서 작년에 사람 채점관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유를 해줬던 자료인데 여기 샘플 리스폰스의 구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인트로덕션을 처음에 해요. 이게 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하고 메인 포인트를 가장 눈에 띄는 정보를 먼저 얘기해요. 이게 그 그래프를 줄 때 그래프나 아니면은 뭐 플로우 차트나 이런 걸 줄 때 당연히 이거는 시험 문제가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뭔가 메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자료를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메인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디테일이 있으면 몇 개 조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으로 넘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템플릿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 템플릿에 맞춰서 이 템플릿을 이 순서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그 그래프에서 본 데이터로 추가해가지고 쓰시면은 조금 더 오거나이제이션 된 답변을 하실 수 있고 이 문제가 사실 준비 시간이 25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그 25초 동안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순서로 답변을 할 건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거나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셨던 모델 앤서를 지금 그 보셨던 피어센서 나눠줬던 그 샘플 리스폰스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제가 배열을 해본 건데요. 사실 이게 40초 동안 이거 다 말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성우분도 되게 빨리빨리 읽으신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other details 부분이 이렇게 모든 그래프가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 other details 부분 줄이셔도 돼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 introduction이랑 메인 포인트는 정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서로 비교를 하거나 뭐 변화가 나왔을 때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콘클루전에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콘클루전을 살짝 앞으로, 인트로덕션 앞으로 빼서 두 가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요약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표고요. 근데 이 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요. 여기서 가장 큰 어떤 변화나 특징은 뭐뭐가 있고요. 다른 특징들은 뭐뭐가 있어요.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진 템플릿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세이로 이제 에세이도 여러분들 템플릿을 되게 많이 쓰는 문제라서 에세이도 템플릿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저희 그 목 테스트에 있는 문제인데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아래 있는 분이 템플릿 쓰셔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투표는 의무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템플릿 썼는데 제가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다 템플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템플릿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알맹이 내용인데 딱 봐도 회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피어슨에서 그 PT 시험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채점하는 그 채점 기기도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템플릿화된 답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기술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서 만약에 이게 템플릿인 게 감지가 되면 이 점수는 내가 컨텐츠에서 0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에서 0점 받는 조건이 템플릿을 쓴 답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질문이 뭐였죠? 투표를 의무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였는데 결정적으로 템플릿을 쓰는 경우에는 템플릿에 맞춰서 답변이 이렇게 짜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퀘스천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보면 갑자기 투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에서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 대답이 돼야 되는데 대답이 되지 않았다. 판단이 해서 그 컨텐츠가 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제 라이트 에세이는 사람이 채점하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채점하는데 컴퓨터가 채점해도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이 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컨텐츠 점수가 0점이 나오면 라이트 에세이의 모든 점수가 다 0점이 나오기 때문에 템플릿을 쓸 때 내가 구조를 잡는 데는 요거를 활용을 하거나 변형을 좀 해서 쓰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ummarize written text라는 이 요약하는 문제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문에서 문장 두세 개만 붙여넣기 해서 그냥 and 뭐 이런 걸로 연결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 100% 맞다고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점수를 위해서는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을 해야 되고요. 이게 문장 두 개를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게 지금 저희 그 제출됐던 유저 답변인데, 위에 있는 게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하이라이트 3개 친 부분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이분이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and, 콤마 이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분이 조금 아무거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갑자기 이분의 요약문의 앤서에 데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이 데이라는 게 본문에서는 화이트 블러드 셀스라고 어떤 세포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 대명사를 쓰려면은 이 앤서 안에 이 데이가 뭔지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지 이 요약문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을 결과적으로 요약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혹시 왜곡하거나 아니면 메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못하는 경우에는 컨텐츠가 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폼도 있었죠. 폼이 너무 짧거나 길거나 한 문장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이런 되게 제약 조건이 되게 많은 문제라 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문장을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절대로 뭐 문장을 붙여넣기면 안 된다. 요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문을 한번 다 읽어보고 지문이 이게 주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장을 내가 조금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재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써야 내가 콘텐츠에서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0점 나오면 전체 0점 나오니까 요거 정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막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의 장점과 단점? 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정점과 단점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에 동의하나요?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둘 중 하나고요. 그리고 A랑 B랑 두 개의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을 더 지지하세요? 라고 하면 A나 B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반 이상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동의하나요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없다고 아예 전제 자체를 막 부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게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을 지지하라고 했는데 뭔가 관련된 화제에서 막연하게 얘기만 하고 내가 어떤 입장인지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콘텐츠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0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템플릿을 쓴 답변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건 어떤 문제였냐면 과도한 상품 포장의 책임이 기업에 있는가 소비자에게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기업에 있다 1번, 아니면 2번 소비자에게 있다,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답변은 이제 제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10개 친 부분은 템플릿을 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고, 보면은 이분이 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좋은 포장에는 제품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고 과도한 포장을 하면 이게 소비자한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소비자한테 이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과도한 포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이게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됐을 텐데 그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콘텐츠가 점수가 이제 잘 나올 수가 없고, 정말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0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잘 쓴 답변은 어떤 건가? 그러면 이런 그 답변이었어요. 이분은 되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거는 기업한테 책임이 있어. 왜? 1번 기업에서 포장재를 결정하니까 이거는 기업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어. 2번 소비자는 선택을 어차피 할 수가 없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다고 하겠다면 기업한테 있다고 봐야 돼. 그리고 3번 소비자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니까 역시 상품 포장의 책임은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있다. 이거를 되게 훌륭하게 이분은 논지를 전개를 하셨고, 그래머나 뭐 보캐뷸러리에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글자 수도 이제 290으로 딱 200에서 300 사이에서 훌륭하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만점을 받으신 답변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내가 꼭 만점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가 컨텐츠가 3점까지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에서 내가 0, 1, 2, 3 중에서 내가 그래서 컨텐츠를 2 이상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을 할 때 여러분 템플릿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그 템플릿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그 답변에 대한 구성에 도움이 되는 템플릿을 내가 변형해서 질문에 맞게 써야지, 그냥 이제 템플릿을 외워가서 그 템플릿에 끼워 맞춰서 요거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라이팅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PT 시험 잘 보려면 내가 PT 채점 기준으로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게 답변 준비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 템플릿은 내가 쓰더라도 답변 구조를 잡는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어디에서 이제 모델 앤서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 목 테스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유튜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모델 앤서들은 다 이제 신경 써서 써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내가 이제 가진 템플릿을 좀 변형해서 써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트 에세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여러분들의 콘텐츠 점수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대해서 과하게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그 내가 하는 답변의 50% 이상이 템플릿에 관한 내용이면은 이제는 이거를 그 AI가 잡을 수 있어요. 그 특히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채점관이 내 답변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지 아닌지 컨텐츠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에 너무 과하게 의존을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머라이즈 리튼 텍스트 지문 내용 그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주제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 지문에서 그냥 내가 그 단락마다 마음에 드는 거 갖다 그냥 엔드엔드로 연결하는 게 반드시 이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컨텐츠에서 0점이 나오면 아니면 폼에서 0점이 나오면 다 0점 처리되는 그게 너무 리스키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되게 PT는 문제가 하나하나 짧은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에 좀 재미가 있거든요. IELTS나 토플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문제가 짧고, 아까 이제 그 앞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험 난이도가 준비를 할 때 그래도 IELTS나 토플 처음 볼 때보다는 PT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문제 유형이 되게 많고, 뭐 파트 1 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뭐 마이크 끄고 너 스피커 끄고 다시 읽어. 아니야, 읽지 말고 다시 말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든 파트 1에서 조금 처음 해보면 되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항상 목 테스트를 정말 2번, 3번 정도는 정말 최소 요 정도는 좀 풀어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 글라이드에서 가입만 하시면 한시적으로 목 테스트를 10개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디자인도 조금 이제 그 피어슨에서 실제 시험 화면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가 꾸미기도 했고, 그리고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실전과 비슷한 문제 수에 비슷한 문제 난이도로 목 테스트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가입하시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그 목 테스트를 풀어본 다음에 그냥 풀고 다가 아니라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고 왜 틀렸고 이런 거가 해설 같은 거랑 같이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 화면을 복습 화면을 되게 열심히 또 만들었는데, 스피킹에서는 내 문제별 원점수가 이제 채점이 되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내 응답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 아까 그 들으셨던 그런 모범 답안이랑 해설이랑 팁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아직인데 이게 나중에는 챗봇 같은 것도 다 달려가지고 조금 더 풍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라이팅 같은 경우도 모범 답안이랑 해설이랑 팁이랑 다 제공해드리고, 이제 약간 도움이 되는 표현들 이런 것도 제안을 해드리니까 와서 이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인더 블랭크 그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 오답에 대해서 상세 해설을 다 정답 오답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맞췄으면은 왜 이거는 맞췄고 왜 이거는 틀렸고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닝도 음원 다시 듣기랑 스크립트 다 보실 수 있게 전부 다 그 공개를 해드리고, 내가 만약에 내 답안이랑 그리고 실제 답안이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해설도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세션이었고요. 일단 제가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초반에 들어온 질문을 지금 저희 팀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섹션별 점수 격차가 큰 경우는 무엇인가요? 특히 리스닝이랑 스피킹이요. 이거는 리스닝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랑 스피킹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다르겠죠. 근데 리스닝에 문제를 주는 그 문제들은 쉽게 말해서 오디오 나오는 문제는 다 내 리스닝 점수에 그 영향을 주고요. 스피킹은 파트 1에서 내가 마이크 쓰는 모든 문제는 다 나의 스피킹 점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섹션별 점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RA 같은 경우에는 스킬로 한 줄 읽기를 많이 하는데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게 근데 스킬로 한 줄 읽기를 많이 한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원점수가 공개가 PT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게 먹힌다는 분들도 뭐 보고 나는 해봤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원점수를 공개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그분이 RA를 되게 잘하시고 다른 문제를 이제 뭔가 못하신 건지 아니면은 RA는 사실 한 줄 읽기가 안 먹혔는데 다른 문제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건지 그것도 사실은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점수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스킬 프로필이랑 오버롤 스코어랑 뭐 요런 그 성적표에서 보는 그 점수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줄 읽기를 제가 뭐 하지 말라 하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요거를 사실은 근데 원래 공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아래에 나오는 지문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한 줄 읽기를 해서 이게 뭐 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식 스코어 가이드를 보고 거기서 그 점수를 이렇게 해야 높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를 한번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rite from dictation 할 때 대문자랑 심표까지 채점을 할까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적어야 될까요? 사실 심표는 제가 했을 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장 부호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문자나 소문자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맨 앞에 나오는 맨 앞에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잖아요. 문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왜냐하면 뭐 쓰지 않는 것보다는 쓰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약간 내가 적어도 맨 첫 번째 단어의 마침표, 첫 번째 글자의 첫 번째 글자 대문자, 마지막에 마침표 찍는 거는 뭐 너무 한 문장이라 너무 당연하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글자 수 제한은 문제에 적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디렉션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리튼 텍스트는 한 문장으로 쓰란 얘기 사실 디렉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가셔가지고 틀리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글자 수 제한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외워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 테스트 보시면 글자 수 제한 지키지 않으면은 그 창이 빨갛게 뜨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 제공하는 목 테스트는 피어슨이랑 동일한 AI 채점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피어슨에서 그 AI 채점을 어떻게 하시는지 당연히 막 공개를 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 내부적으로 막 오직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채점 결과는 원점수는 제가 아까 저희는 공식 스코어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성적표를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점수를 보고 내가 충분히 학습에 도움이 될 정도의 결과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채점은 BI와 RL 100% 모든 시험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피어슨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스피킹에 나오는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그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는 그래프 묘사하는 스피킹 문제 있죠. 그것만 사람 채점관이 여러분 플루언시도 아니고 프로넌시에이션도 아니고 컨텐트만 채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유형은 여러분 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I에서 최고 항목이랑 최저 항목만 얘기하면 점수받기 어려울까요? 이거는 자료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가 파이 그래프일 수도 있고 라인 그래프일 수도 있고 바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랑 최저만 얘기하면 점수를 뭐 컨텐츠가 한 1점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나오는 베이직 엘리먼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그 그래프의 종류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게 그래프가 적어도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래프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데 바그래프라고 하면은 어떤 게 뭐가 제일 뭐 많고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보이잖아요. 뭐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변동이 있다. 약간 그런 식의 추세나 아니면 비교를 하는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 문장이라도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최고랑 최저만 얘기하면은 된다. 요거는 아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DI 40초 시간 넘겨서 완전한 문장과 결론이 좀 부족한 채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채점되나요? 네, 여러분 40초 넘기면 그 뒤에 41초부터는 녹음이 아예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 피어슨에서. 그러니까 40초 안에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론은 내가 인트로덕션 하고 결론은 살짝 앞에 두 가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40초가 짧다 그러면 내 플루언시가 약간 뭐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모든 거를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수치를 여러분 다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수치가 막 10만 단위로 나오면 그거 외국인들도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라인 그래프에서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A랑 B라는 항목의 라인 그래프에서 변동이 나와서 A는 늘어나고 B는 줄어든다 그러면 적어도 A랑 B가 몇 에서 시작해서 몇 가지 A는 줄어들었고 B는 몇 에서 시작해서 몇 가지 늘어났어요.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훌륭한 키 엘리먼트라서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되고 40초 안에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 앞에서 보여주신 표처럼 가장 큰 특징을 집어넣어서 컨텐츠로 넣으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특징을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경우 언급한 내용에 따라 컨텐츠 점수가 크게 달라질까요? 아니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 엘리먼츠가 2개나 3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중에서 하나, 2개만 다뤄도 이게 뭐 그 기계 채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케이스별로 이건 제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케이스별로 아마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 점수는 줄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게 세분화돼서 다 나눠져 있을 거라서 요거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심지어 이거는 표를 뭐 예를 들면 너무 플루언시가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조금 틀려도 된다라는 팁도 전 어디서 봤는데 그거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진짜로 정말 100%다 정확하게 모든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컨텐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약간 보는 게 다를 수 있고 모든 디테일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내용만 잘 얘기해 줄 수 있어도 저는 컨텐츠 점수는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도 DI나 라이드 에세이 채점 시 AI가 템플릿을 잡아낸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또 변동이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잡아낼 수 있죠. 저는 왜냐하면 이 템플릿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이 스코어 가이드는 여러분 작년에 그 사람 채점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스코어 가이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이 피어스나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잡아내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템플릿을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 그 우리의 발전된 AI 기술을 봤을 때. 그래서 특히 템플릿 같은 경우는 막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피어슨에서 갖고 있다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런 무조건 거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템플릿 가지신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구조를 잡는데 쓰되 조금 나한테 맞게 변형해서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게 완전히 달달 외우거나 남이 쓴 거를 그대로 뺏겨 쓴 게 아니라 어쨌든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라이팅 문제들 답변, 워드 카운트 채점 기준 다 외워놔야 되나요? 그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이게 피어슨이 한 3, 4년 정도 전에 문제가 원래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 번 개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막 지금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시험을 계속 바꾸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변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라이드 에세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IELTS도 에세이 길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길이는 대체로 200에서 300단어예요. 뭐 300단어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연습 조금 해보시면 감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수 제한을 주는 이유가 이 내용에 내가 충분하게 맞게 구성을 하면 이 정도 단어 수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글자 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라이드 에세이는 제가 지금 에세이는 200에서 300단어 보통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서머라이즈 하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한 뭐 60에서 70단어 정도 쓰면 뭐 외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서머라이즈 하는 문제는 무조건 60에서 70단어 정도 써야지라고 하면 그러면 두 문제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조금 팁을 생각하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리딩 파트는 기출로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 모의고사 리딩 파트는 여러분 기출 문제는 저희가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를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피어슨 그 목 테스트라든지 그 공식 테스트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는 비슷한 주제나 그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비슷한 예를 들면 문법 문제 나오잖아요. 리딩 필앤드 블랭크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랑 비슷한 문제, 비슷한 주제, 비슷한 문법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거를 잘 푸실 수 있으면 피어슨에 있는 것도 잘 푸실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줄 읽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서로 질문하신 분이랑 답변하신 분이랑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리드 얼라우드 그 리스피킹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한 세 문장 정도 주고 내가 40초 동안 읽으라고는 그 문제에서 그 한 문장 정도 내가 자신 있는 문장을 골라가지고 그것만 읽으시는 거를 제가 한 줄 읽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어떤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 기계가 내 발음을 좀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는 문장으로 되게 잘 읽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 줄 읽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까 한 줄 읽기 얘기하신 분이 이분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혹시 리딩 파트 공부 팁이 많이 있을까요? 보통 기출을 외우는 식으로 많이 하던데, 근데 기출을, 제가 이제 사실 기출 문제를 저희는 뭐 이거를 저희가 막 뭐 이렇게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배포하거나 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 기출도 사실 진짜 기출이냐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어슨에서 PT 같은 경우는 퀘스천 뱅크가 굉장히 방대한 퀘스천 뱅크가 있어서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각각 다른 문제를 받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기출을 다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방대한 문제를 다 외울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문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퀘스천 뱅크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기출을, 저는 뭐, 어쨌든 그게 기출 소스가 맞다고 하면 많이 풀어보시는 거는 언제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외우지 말고요. 그냥 리딩은 정말 리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좀 모범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특히 리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앤 라이팅 fill in the blank 그리고 리딩 fill in the blank 요 두 가지 문제 빈칸 채우는 문제가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그 리오더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문장 순서 같이 배열하는 그 문제 정도까지 하시면은 리딩 점수 조금 잘 나오실 것 같은데, 리딩 파트는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틀렸는지를 알고, 특히 문법 같은 게 왜 틀렸는지를 알고 그 문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이거 내가 맨날 보는 단어 같은 데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단어는 빈출 단어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 한 줄 읽기로 스피킹 80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읽기가 뭐 아마 이걸로 성공하신 분들은 스킬이 있으시겠죠. 근데 스킬이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공식에서 권장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스코어 가이드에서도 이제 컨텐트 점수가 리더 얼라우드도 있어요. 그래서 컨텐트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스피킹을 정말 잘하셨거나, 왜냐면 이게 스피킹이 원점수로 계산이 돼서 그걸로 환산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든 문제에서 100% 만점을 받지 않아도 이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스코어나 오버롤 스코어가 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다 결합이 돼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닐까라고,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킬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그게 권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줄 읽기나 이런 스킬들을 쓰고 싶다고 하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잘 볼 자신 진짜 있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됐대 라고 해가지고 그게 검증된 방법은 여러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시겠죠. 네. 질문은 지금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제 채팅창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실 줄 몰랐는데 궁금한 게 다 대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PT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PT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PT든 IELTS든 토플이든 똑같은 영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영어 시험은, 외국어 시험은 준비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단어 외우셔야 되고, 수거 외우셔야 되고, 그만큼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박람회든 세미나든 이런 분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수능 영어 공부하셨듯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영어 시험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 수거 이런 모든 건 기본이시고 발음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티처스 프로그램에 나오신 선생님 말씀하시죠. 단어 읽어가면서 외우라고. 그만큼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단어 수거 플러스 발음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수능 영어 공부할 때 나중에 기출문제집 많이 풀어보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셔서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한줄 읽기로 80점 맞았다고 하면 글쎄요, 그거 하나로 80점 맞을 수 있는가가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친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그 친구분은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 그 스피킹 영역의 스킬의 점수가 그 정도 나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T 시험도 많은 분들이 사실 PT 시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다더라라는 말을 듣고서 시작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영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처럼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인데 이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스코어링 가이드 올려드렸잖아요.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점수를 잘 받는 방법도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채점은 인간 채점자는 그 두 가지 영역 시험에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시험은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면 궁금하신 게 다 해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채팅창에 지금 공유된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 PT 응시권을 경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구글 폼 작성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한테는 이메일로 드릴 거예요. 그 폼에 구글 폼 안에 이메일 작성한 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니까 이메일 정확하게 기재 꼭 해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글라이더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